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한 해가 다 가네요. 주식시장도 이번 주 이제 오늘 포함해서 3일 거래일만 남겨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지난주에 이미 2,800의 신기원 위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오늘이 이제 배당 기준일이고 내일이 배당락일, 수요일이 폐장일입니다. 예, 남은 3일 동안 뭐 크게 수익을 낸다 이렇게보다는 이제 포트를 어떻게 잘 구성하고 관리하고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넘어가느냐 뭐 이런 일이 남은 거겠죠. 그런 이야기 좀 차분하게 전략도 세우고요. 주변 상황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돈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요일 아침은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올 한 해도 월요일 아침 시간에 중심을 딱 잡아주셔서 네, 사실 지나고 보면 굉장히 흔들렸던 공격도 많았고요. 네, 쫄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왔고요. 네. 내년에도 또 좋은 정보들, 전략들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이제 배당락일이잖아요. 네네. 오늘까지 사고 파시는 분들 내일 배당락일에 주가가 일단 아침에 이거 뭐지 깜짝 놀라게 떨어진다. 회복을 이제 보통 회복을 하잖아요. 그럼요. 예, 네. 배당락일 이후의 흐름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 뭐 올해 증시를 이제 마감하면서 네. 올해 방송의 마지막인 것 예. 같은데요. 일단 뭐 제가 강세론 쪽에 서서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뭐 시장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뭐 계좌들 늘어난 거는 뭐 제가 잘한 것보다는 시장이 좋았으니까 번 거죠. 네, 시장이 돈을 벌어주는 거니까요. 최근에 제가 약간 속도론 쪽으로 네. 좀 무리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좀 드려왔는데 지난 화요일만 하더라도 한 50p 가까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아유 이제 뭐 올 게 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근데 이제 수요일, 목요일 거래에서 70포인트 이상 뽑아버렸거든요. 그러게요. 대단한 장이네요. 예, 약간 좀 당혹스럽기까지 했는데 특히 목요일 거래 같은 크리스마스 이브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산타가 준 선물인 것 같기는 한데 선물 포장을 딱 뜯어보니까 이게 뭐야 뭐 이런 감정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 부분서부터 먼저 얘기하고 배당락 전략 뭐 두 번째 코너에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크리스마스 이브 거래를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독주? 삼성전자가 이렇게 5%대 올라가는 것 얼마나들 많이 보셨습니까? 뭐 지난주에는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LG전자가 상한가를 치지를 않나? 네. 뭐 하이닉스가 5%대 뛰지를 않나. 누가 그 얘기해야 돼요. LG전자 상한가가 뭐 12년 만인가. 네, 12년 만에. 그때는 15%였다 가격 제한. 지금 그쵸, 30%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거죠. 네. 근데 지난주에 이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근데 가만 한번 돌이켜보면 24일 거래에서 코스피 지수가 얼마 올랐냐 하면 1.7%가 올랐습니다. 네. 그럼 1.7% 시장이 올랐으면 종목들은 1.7%보다 좀 더 올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코스피 시총 상위 50위권에서 50위 이내에서 지수 1.7%보다 더 올라간 종목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8개 있어요, 8개. 야. 나머지는 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참 재밌는 걸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5.28% 올랐고 지난 이 24일 거래에서 삼성전자 우선주가 4.15% 올랐어요. 그럼 이게 지수에 미친 상승폭이 얼마냐? 47p 올랐는데 금요일 날 거래에서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이렇게 뛰면서 잡아먹은 지수 상승폭이 얼마냐? 그거를 한번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수에 영향을 미친 게 33.74포인트, 삼성전자 우선주가 영향을 미친 게 3.45포인트입니다. 그럼 뭔 얘기예요? 47p 상승 중에 37p는 삼성전자가 끌고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대단한 쏠림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지수 상승폭 47p, 우리 2,800 넘었어요라고 읽었었던 그 지수 상승폭의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포지션에서 빠져 있었으면 그만큼 체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산타가 47p 선물을 줬는데 포장지 뜯어보니까 이건 뭐 선물이 별거 없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많으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왜 삼성전자가 5%대 상승을 보였느냐? 우리 지난주에도 삼성물산 얘기하고 네. 뭐 삼성생명 얘기하고 그때 우리 뭐라고 얘기했어요? 특별배당. 예, 네, 뭐 배당. 배당 크게 확대할 것 같다. 근데 들어가서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야 그럼 어디서 배당이 좀 많이 뛸 것 같아? 물론 뭐 삼성물산이 제일 많이 뛰겠지. 근데 그 다음에 뭘 것 같아? 라고 쳐다보니까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을 때려요. 당장 이번서부터 세게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누가 많이 샀는지 한번 들여다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틀간 23일, 24일 거래. 이 양일간 거래소에서 1조 원 가까이 샀습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 쪽으로의 쏠림이 지난주 막판에 지수 상승을 상당 부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삼성전자가 가속을 붙이면 늘상 뭐 제가 오랜 기간 방송해 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지수는 가속이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지수 측면에서는 뭐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3,000p도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질을 따져보자는 거죠. 우리 1월 달 종목 장세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그림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종목 장세가 안 열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내일 거래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건 거래소고요. 옆에 거는 이 코스닥인데 그림 잘못 붙었네요. 여기 한번 보시면 옆에 게 코스닥 그림이 붙었어야 되는데 네. 그림이 좀 잘못 붙었습니다. 뭐 그럼 말로 한번 네네. 설명을 해보죠.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외국인의 감속이 상당 부분 있었어요. 우리가 외국인의 가속을 보고 지수를 뭐 빠르다, 뭐 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난주 막판에 기관들이 70p를 끌어당겨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조금 좀 무뎌져 버렸어요. 대신 여기 지금 그림이 잘못 붙어 있습니다만 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그림이 나왔느냐? 외국인들이 뭐 양으로는 뭐 거래소만큼은 아닙니다만 매수의 연속성을 상당 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목요일이었죠. 지난 목요일에도 거래소 대표주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오른 것만 쳐다보신 분들은 별거 없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코스닥의 반도체 이 반도체 관련주들 쪽 이 시세 한번 보시면 와 얘네도 이만큼 올랐어? 라고 있는 그림들이 많았어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어요. 지난 뭐 수요일, 목요일 거래에서 제일 약했던 쪽 한번 꼽아 보시겠어요? 뭐가 제일 약했었는지? 뭐가 제일 약했을까요? 글쎄요. 제약바이오가 제일 약했어요. 그 이전까지 제일 강했던 애들이 제약바이오예요. 그렇죠. 예. 근데 삼성전자 뛰자마자 어디가 제일 먼저 약해졌느냐? 제약바이오가 제일 약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월 증시에서 제약바이오로 포커스를 찍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중소형주들을 쳐다보고 있는 와중에 너무 한쪽으로 과하게 쏠리는 것들, 제약바이오로 과하게 쏠려도 종목 상세 기대감은 좀 떨어질 거고 삼성전자로 과하게 쏠려도 종목 장세 기대감은 좀 떨어질 거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는지 여부를 오늘 내일 확인하자라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 환율로 봤을 때, 환율로 읽었을 때 계속 원화 강세 그림 나오다가 원화 강세가 둔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감속이 나오면 어쩌죠? 라고 시장을 읽었는데 뭐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거래에서 보기 좋게 틀려버렸단 말이죠. 그럼 틀렸으니까 계속 고를 외칠 거냐 아니면은 약간 속도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한 상태에서 종목 장세를 준비할 거냐. 전 후자 쪽에 무게를 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럼 배당락 전략으로 내일 당장 문을 열었을 때 배당락 이후 문을 열었을 때 뭘 살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게 말입니다. 2,800 갖고 축포를 터뜨렸습니다만 사실은 질적인 내용과 함께 조금 땡겨 쓴 측면이 있다. 그죠? 1월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어서요. 이제 종목에 관한 이 고민이 더 할 텐데요. 배당락 이후 뭐 신년까지를 보면서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좀 알려주세요. 네. 10종목 뽑아왔어요. 네. 제가
몇 년 됐죠. 그때 포트폴리오 그냥 맞아요. 장중에 네. 운영하면서 네, 했었는데 그때 데일리 할 때고 지금은 뭐 데일리를 네. 못하니까 그걸 운영을 못하는데 한번 10종목 꼽았으니 한번 얘기해 보죠. 제일 먼저 얘기할 종목 사실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과도한 속도가 붙어서 과열권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시장과 같이 가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가 지금 시총이 우선주합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우선주합하면 거의 한 500조 되잖아요. 524조예요. 이게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11월 달인가가 우리가 400조 넘었다고 막 우와 삼성전자 400조 시대 걸렸다 막 이 얘기했었던 게 어제 같은데 무려 지금 500조 시총입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11월 달 상승, 뭐 12월 달 상승 여기에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였다는 얘기예요. 과했으니까 떨어질 거야 라고 보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왜 올랐겠냐를 감안해 보면 함부로 꺾어 놓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지수가 부러지면 모르겠어요. 지수가 부러지면 뭐 삼성전자도 당연히 뭐 이 부러지는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내일 배당락 이후에 사들어가야 될 종목에서 삼성전자는 비중에 대한 문제만 있을 뿐이지 뺄 종목은 아닙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들어갔으면 빠지지 않을 종목이 또 하나 있을 텐데 뭘까요? 하이닉스겠네요. 네, SK 하이닉스겠죠. 삼성전자 차트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얘네는 멈춰있던 자리에서 슈팅이 나왔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멈춰있던 자리에서 아직 슈팅이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내가 지금 삼성전자 사기는 좀 버거워 보인다. 나 지금 손가락이 좀 안 나간다. 라고 할 때 대안으로 손가락 찍을 수 있는 매수 버튼은 어디에 찍을까요? 하이닉스에 찍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컨셉으로는 지수하고 같이 간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컨셉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컨셉은 이건 뭐 제가 올해 얘기 많이 했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그냥 올해 삼성물산 뭐 10만 원 간당간당 할 때도 얘기하고 11대도 얘기하고 뭐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한 14만 원 정도 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 오른 거에 비하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퍼즐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뛰기 시작하면 그럼 덩달아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아이디어로 우리가 접근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시총 500조 넘어간 삼성전자인 상황에서 그럼 덜 반영한 종목은 뭐 있을까요? 라는 아이디어로 약간 컨셉만 바꿔보자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시총 상승분을 삼성물산이 다 녹였느냐, 삼성생명이 다 녹였느냐, 이 부분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덜 녹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삼성물산 뭐 한 단계 상승 이후에 지금 2번 뽑았고 뭐 더 올라갈 여지 충분한 상황이고 삼성 이재용 일가에서 사실 이 연부연납 처리에도 돈 많이 내셔야 되는데요. 이 돈 결국 어디서 나올 거냐라고 물어보면 다 배당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삼성 일가의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서 있는 이 종목적으로 당연히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으로 최근 기관들의 매수가 빠르게 개선이 된 삼성물산, 뭐 당연히 뭐 컨셉 하나로 찍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같이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삼성생명 꼽을 겁니다. 뭐 지난주에도 뭐 워낙 이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되고 뒤이어서 뭐 지금 금산분리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삼성생명 걷어내야 되는데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이제까지 그냥 그림의 똑같은 존재였어요. 못 파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팔 수 있는 지분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면 삼성생명의 주가는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 번째 컨셉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컨셉은 그럼 결과적으로 내년에 그럼 우리 지금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지수 좋아. 지수 좋은데 기업 어닝으로 대입해서 읽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약간 좀 뭐가지에 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대적으로 싼 시장은 이미 벗어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트레이딩 전략으로 들어가면 가치 투자 전략은 뭐예요? 싼 거 사서 어떻게 팔아요? 비싸게 팔죠. 근데 이게 트레이딩 국면으로 들어가면 이 컨셉 물론 먹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무슨 컨셉을 써요? 비싼 종목을 사서 더 비싸게 팔겠다라는 거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싼 주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벌고 있는 돈에 대비해서 멀티플을 많이 받는 종목이긴 하죠. 하지만 멀티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제조 베이스가 아니죠. 우리가 뭐 프레스로 물건 찍어서 여기에 원가가 얼마고 이 원가에다 마진 얼마 붙여서 판가 얼마, 그럼 내 영업이익률 얼마, 여기서 뭐 비용 다 걷어내고 순이익률 얼마,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해봐라고 얘기하면 우리 대부분 뭐라 그래요? 뭐 성장주의 대표주자, 뭐 우리가 뭐 스마트폰 쓰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웹페이지, 뭐 이렇게 쳐다보는 시각들 많죠. 그게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보면 뭐 중반 이후 뭐 한 3분기까지는 최고의 주식이었죠. 네이버, 카카오가.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고의 주식을 달성한 이유, 속도가 한동안 떨어져 있었고 오랜 기간 쉬었죠. 오랜 기간 쉬었고 최근에서야 다시 한번 기간 수급이 돌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이 네이버, 카카오의 성장이 한 해로 끝나지 않는다. 내년에 이익 기대감 높은 종목 꼽아보세요라고 했을 때 네이버, 카카오가 반드시 들어가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죠. 게다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자회사들 상장이 이제 줄줄이 대기하고 있죠.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 상장에서도 한번 저력을 확인한 바 있고요. 뭐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뭐 카카오 뱅크라든지 이런 쪽들의 상장 기대감이 뒤이어서 줄 서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네이버보다는 탄성이 좋았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3분기까지는 최고의 주식이었고 그 이후에 좀 쉬었고 최근에서야 머리를 좀 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쉬는 기간 동안에 누가 제일 뜨거웠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뜨거웠다. 그럼 삼성전자의 하이닉스의 속도가 좀 떨어지는 시점에서 누가 제일 또 뜨거워질 거냐? 바통터치 개념으로 쳐다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뭐 여기도 대안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 시각인데요. 올해 현대차그룹, 현대차, 모비스, 글로비스 굉장히 뜨거운 주식이었어요. 근데 요즘 한동안 시세가 없었죠. 삼성그룹에 밀리면서 시세가 없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이디어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컨셉 드렸어요. 제일 처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물산 삼성생명,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뭐 현대글로비스 이 네 가지 컨셉. 그리고 당신도 얘기하지 않았어. 1월 달은 종목 장세라며. 종목 장세면 그럼 제일 뜨거울 것 같은 중소형주 같은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하실 텐데 어떻게 보면 올해 제가 이제 중소형주 매매하면서 제일 시세가 좋았던 종목이기도 했을 거예요. 네. 에이스테크인데요. 에이스테크가 5G 우리가 스토리를 써 나가면서 우리 한번 복귀 한번 해볼까요? 화웨이가 문제가 생겼다. 화웨이가 문제가 생기면서 어디가 제일 좋아질 거냐? 삼성전자가 제일 좋아질 거다. 그럼 삼성전자 5G 장비주들 쪽으로 해서 납품 들어가고 있는 애들을 보자. 조용히 들여다보니까 뭐 예전에는 뭐 RFHIC나 뭐 KMW나 이런 거 보다가 에이스테크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에이스테크가 사실 부품 단으로 납품을 하다가 이제 유닛 단으로 납품을 찍기 시작하니까 마진도 좋아질 거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 에이스테크 올해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났었죠. 그 이후에 충분히 많이 쉬었어요. 쉴 때 무슨 얘기 나왔어요? 5G 뭐 품질 논란 얘기 나오고 뭐 결과적으로 뭐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우리 지금 여기만 쳐다보고 바깥은 덜 쳐다봤는데요. 우리는 5G의 감속이 나왔을지 모르지만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가속 상태고 5G 장비에서 화웨이가 떨어진 것만큼 삼성전자 계산은 해봤는데 그 이후에 뭐 에릭슨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은 우리가 계산을 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다면 사실 뭐 내년에 중소형주 제일 만만한 컨셉 한번 꼽아봐요라고 하면
5G 얘기할 것 같고 그 중에서 에이스테크 첫 번째로 꼽을 것 같습니다. 에이스테크가 이제 이 만들면서 프레스 대 같은 경우에는 서진 시스템, 뭐 세트 플레이 같이 나오는 종목이고 그때도 우리 같이 매매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1월달에 기대감이 살아있는 중소형주로 꼽으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배당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사셔야 됩니다. 반대로 배당을 피하고자 하시는 분들, 나는 배당 받아봐야 절반이 세금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오늘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 종목당 나는 뭐 끽해봐야 몇 천만 원 들고 있어, 뭐 얼마 안 들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 한 종목당 10억이 넘어, 나는 뭐 배당 받아봤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매도 니즈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다 팔고 내일 살 거거든요. 아니, 내가 거기에 해당 사항 없으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시장에 영향력 미칠 수 있는 매도물들이 오늘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오늘 사셔야 되는 거고 오늘까지 사셔야 되는 거고 배당을 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반대로 내일은 내가 뭐 10억을 사든 100억을 사든 내년 양도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짜셔야 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팔고 내일 사는 게 유리한 거래가 열리는 이 거래일일지 아니면 별 무리 없이 지나가는 거래일일지 오늘과 내일 거래에 대해서 배당납 거래가 물론 장중에 이제 표출이 될 거기 때문에 해석해서 읽어야 되는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난하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럼 내일 아침 문 열었을 때 뭐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종목들 사자라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오늘 장 열리고 나서 오늘 배당납 거래, 내일 배당납 거래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목요일이었죠. 목요일날 거래에서 상당 부분의 가속을 붙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되밀리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장중에 체크를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특히 10개 종목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짧게 보면 이제 1월을 준비하는 거고, 뭐 내년 사실 뭐 연말까지 이 종목을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내년에 굉장히 그 1월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에서 네. 예, 주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제가 보는 제일 큰 컨셉은 삼성그룹하고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이슈가 가장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맞춰서 본 거고, 뭐 성장주 레벨 보다 보니까 네. 뭐 네이버, 카카오 얘기 나왔을 거고, 네.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똘똘할 거 찾다 보니까 5G 얘기한 거고, 뭐 1월 장세뿐만 아니고 내년 네. 길게 봐서 뭐 끌고 갈 수 있는 시장, 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뭐 포트폴리오 종목들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 한마디 정리해 주십시오. 네. 신고가 영역입니다. 우리가 신고가라는 거는 사실 머리 꼭대기에 팔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욕심 많으신 분들은 발바닥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 파는 거 원하시겠습니다만 사실 신도 못하는 거래입니다. 무릎 정도에 사서 꺾이고 나면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싸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고 돌아 나오기 시작할 때, 반등하기 시작할 때 사는 거고, 충분히 비싸졌다라고 생각할 때 파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속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팔게 되는 게 이 기본 전략인데요. 신고가 영역입니다. 함부로 매도 버튼 누를 수 있는 시점 아니라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난 이 정도면 충분히 올랐으니까 난 팔겠어 라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템포만 늦춰보시죠. 한 템포만 늦춰보시면 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지면 그때는 무조건 팔아야 되겠습니다만 시장에 순응하는 게 기본 전략이니까 신고가 영역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